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슬라이드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A4 용지로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쭉 배치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지시사항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지만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시고 글자색이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도형을 넣었다면 그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나 윤곽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슷하게 맞춰주셔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슬라이드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 제목 도형과 하단에 로고들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작성을 하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삽입하실 경우에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텐데 그 안에 픽처들 들어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가셔서 그림을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전체 구성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크기 A4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죠. 슬라이드의 크기에 대해서는 디자인에 가시게 되면 그 슬라이드의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창을 띄우시고요. A4 용지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대화창이 뜰 때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제작해라 라고 하는데요. 1번 슬라이드 말고 2번에서 6번까지 해당되는 얘기니까 2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도형 보이시죠? 이게 제목 도형이고요. 아래쪽에 1, 2, 3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로고입니다. 번호가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군요. 그 친구를 보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마스터를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 메뉴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왼쪽에 여러 가지의 모양들 레이아웃이 보이는데 제일 위쪽으로 가시면 1번 딱지 붙어 있는 이 친구가 마스터,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슬라이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붙어 있는 이 친구 선택하신 상태에서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밑에 깔려있는 길다란 막대 하나 그려줄 거고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만 선은 좀 중요하군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세요. 도형 다시 넣어볼까요? 삽입의 도형. 모서리가 양쪽이 따져 있는 친구 잘 확인하시고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무슨 색인지는 안 보일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짙다, 옅다 라고 하는 정도는 구분이 되실 테니까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도형 밑에 깔리면 안 되겠죠?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를 가운데다 맞춰보도록 할게요. 홈으로 가시면 글꼴, 크기, 색깔, 배치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도둠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줄게요.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었군요. 전체 모든 아이들이 다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로고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 안에 픽처, 그림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왼쪽 하단에 있었고요. 크기가 이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크기를 좀 줄여놓도록 할게요. 로고에 대해서 회색의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예요. 색깔을 투명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샵 표시되어 있는 게 번호란 뜻입니다. 위치에 불만이 없으니까 이대로 설정이 끝났습니다. 다만 제목 슬라이드에서는 이 친구들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목이 들어있는 이 친구는 이라고 따로 선택하셔서요. 배경 그래픽을 숨겨다오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제목들이 보이는데 이 아이는 제목이 안 보이는 걸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군요. 슬라이드 마스터 닫고 나오겠습니다. 슬라이드 토탈 6장이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는 그대로 두시고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2번 슬라이드는 아래쪽에 자유롭게 도형 배치할 수 있도록 제목만, 3, 4, 5번의 경우에는 글자도 쓰고 표도 넣고 차트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 누르시고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라고 이 친구 3, 4, 5번은 다 똑같으니까 새 슬라이드를 글자 말고 위에 반짝 하시게 되면 방금 넣었던 아이랑 똑같이 삽입이 될 거고요. 다시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 또 도형들이 자유롭게 들어가 있죠. 새 슬라이드 글자 누르셔서 제목만 있습니다 라고 토탈 6장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두 번째와 6번째는 아래쪽이 텅 비어있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슬라이드는 아래쪽에 내용을 넣을 수 있게 마련을 했습니다.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표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의 표지 디자인에는 제목을 넣을 건 아니니까 이 친구들은 몽땅 다 넓게 드래그 하셔서 제목은 버려주시고요. 도형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형에 대해서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죠? 채워줄란다. 그림으로 채워줄란다. 그림은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되겠죠? 그림에 대해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투명도도 있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효과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투명도는 아무리 찾아도 이 동네에서는 없군요. 그럴 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의 서식, 그림의 서식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서식창이 따로 뜹니다. 여기서 채워주는 거, 투명도를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좀 줄여서 쓰느라고 서식 창문을 계속 켰다 껐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창문이 모자라지 않을 테니까 항상 켜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워드 아트를 삽입해 볼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 아트. 가장 밋밋한 첫 번째 친구 선택하셔서 타이핑하죠. 글자들에 대해서 변환을 시켜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도형서식이라고 가시게 되면 도형의 채우기, 도형의 윤곽선, 도형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글자의 채우기, 글자의 윤곽선, 글자의 효과도 있어요. 텍스트의 효과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변형을 시켜줄 거다. 위로 기울이기. 크기가 좀 작아 보이죠? 조절점 이용하셔서 쭉쭉쭉 드래그 해주세요. 도둠에 굵게라고 글꼴 나와 있습니다. 글자들을 몽땅 다 쩌라락 블럭 잡으시고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갑니다. 글꼴 도둠. 두껍습니다. 그림자는 없어요. 텍스트에 반사 효과를 주십시오. 근접 반사의 터치라고 되어 있군요. 이 친구들 쩌라락 잡으셨고요.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도형 서식의 도형의 효과가 아닙니다. 글자에 대한 효과, 반사, 근접 반사, 터치. 그림을 넣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삽입의 그림. 그림에 대해서도 배경을 투명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뜨죠. 색깔을 투명하게 하려한다. 누구를요? 요 회색을요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고요. 제목을 넣겠습니다. 목차.
아래쪽의 도형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고 복사하고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도형에 대해서 선은 있는지 없는지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도형 바깥에 들어있죠?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 이용하도록 할게요.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까 몽땅 다 선택하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됩니다. 글꼴이 굴림의 24다라고 하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목차는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크기 다 정하고 온 거니까 제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해 준 건 얘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차의 원리라고 하는 글자를 뚜루룩 블럭을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링크를 걸어줄 테다. 하이퍼링크. 현재의 문서랑 연결할 거고요. 슬라이드 6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파란색의 밑줄 쫙 그려지면서 링크가 걸렸다 라고 표현이 되는군요. 그림을 넣도록 할게요. 그림은 5번을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6개의 그림들이 한꺼번에 들어있군요. 얘는 들고 와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일부분을 자르겠다라고 자르기. 주변에 있는 깜장색은 칼날입니다. 칼날을 쭉 당겨서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빈 공간 누르셔서 선택을 해제하시게 되면 그 부분만 남죠. 들어서 옮기도록 하죠. 슬라이드의 번호가 분명히 마스터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여기 보이지 않죠? 그 친구는 삽입에서 슬라이드의 번호가 보여라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슬라이드 번호를 보고 싶구나. 하지만 제목 슬라이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모두 적용하시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보입니다. 첫 번째 있는 표지 디자인은 번호가 안 보이죠? 세 번째, 텍스트 슬라이드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목 입력하죠. 아래쪽에 내용들도 보시면 영문과 한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럭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야 해요. 영문을 먼저 제작하고 복사해서 한글로 바꿔시기만 하면 되겠죠?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과 크기 그리고 줄간격 맞춰주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 지금 그 문단에 대해서 기호가 서로 다르군요. 첫 번째 이수준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두 번째 이수준의 경우에는 V체크 서로 다르게 문단의 모양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기호가 다이아몬드 기호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는 수준을 한 단계 낮춰서 목록 수준 늘림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죠. 기호를 V체크 모양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모두 다 선택하셔서 글꼴은 둘 다 굴림이죠. 줄 간격도 둘 다 1.5입니다. 하지만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르니까 따로 블럭을 잡을게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고요. 상자는 그 크기에 맞춰서 조절해 주도록 하죠. 영문을 잘 만들었으니 상자를 통째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단추 쫓아다니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실 수 있을 거고요. 스타일은 다 맞춰놨으니까 글자만 타이핑하면 되겠네요.
상자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으니까 오른쪽은 좀 줄여줄 거고요. 위아래는 낙낙하게 넓혀줄게요. 남은 빈 공간에 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비디오를 넣을 거예요. 비디오. 그림들이 들어있는 픽처방 안에 동영상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동영상에 대해서 자동 실행해라, 반복 재생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비디오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재생에 대한 옵션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동 실행으로 할 거다, 반복적으로 재생할 거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작성하는 표 슬라이드로군요. 제목 넣도록 할게요. 표를 집어넣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아이들과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도형이에요. 안쪽에 있는 친구 요만큼이 표입니다. 세 줄이고요. 세 칸이죠. 표를 삽입하겠다라고 표 삽입 단추 3열 3행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세요. 타이핑할게요. 표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표 스타일을 적용하는 게 좋겠죠?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이마만큼이라고 표 선택하고 계시면 표 디자인으로 갑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 이름을 정확히 똑같은 아이 찾아주세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같은 아이를 찾았는데 우리 거하고 결과물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 보이죠? 요 친구들에 대해서는 머리끄행과 줄무늬행이 V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게 되면 결과물이 이렇게 비슷해집니다. 글자들 맞춰주도록 하죠. 위아래에도 글자를 가운데 놔야 되겠죠? 도형 넣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넣어줄 거고요. 위쪽에 있는 도형은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친구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죠. 좌우로 반전시켜 줄게요. 좌우 대칭. 색깔을 채울 적에 그라디언트로 채울 거다. 위쪽이 짙은 색깔, 아래쪽이 옅은 색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질질질 끌고 복사. 글자 쓰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도록 하죠. 삽입의 도형. 대각선으로 모서리가 따여져 있죠.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드셔서 복사하도록 하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끌고 가면 복사. 글씨 쓸게요. 모든 아이들의 글꼴 역시 도둠의 18입니다. 글꼴 맞춰주시고요. 글자 색깔 까매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넣어야 되겠죠? 차트를 만들 거니까 차트 삽입 단추. 문제에서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하세요 라고 했고요. 세로막 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창이 나오면 결과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쓸데없는 친구들 남죠? 이 친구들은 딜리트로 지운다고 할지라도 공간은 이렇게 남습니다. 완전히 없애시려면 범위를 모서리 이용하셔서 조절하셔야 해요.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나왔을 때 드래그 하셔서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다 라고 해주셔야
요렇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활용해서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어진 거 보니까 국비 그리고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는 연도별로 세워져 있군요. 아직은 데이터 편집이 가능한 요 편집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행과 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맞춰 보시고 다 됐으면 닫고 나오도록 하죠. 차트의 종류 맞춰줬고 그 안에 글꼴이 도둠에 16 그리고 외곽선이 있다라고 하네요. 차트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홈 글꼴 맞춰주죠. 도둠 16. 외곽선이 있는 건 글자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차트 디자인에서 서식 보시게 되면 채워주는 색깔과 선에 대한 색깔 바꿔주실 수 있어요. 선이 있다고만 했으니까 무슨 색인지는 상관없지만 검정색이 잘 보일 테니까 검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부 조건을 보시면 차트의 제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줄 수가 있군요.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 잡아서 글꼴 궁서 테두리에 대해서는 글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다시 차트 디자인에 서식하시게 되면 채워주는 색깔 흰색, 윤곽선이 있습니다. 검정색, 그림자도 있네요. 그림자 효과, 오프셋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방향 꼭 맞춰주셔야겠죠?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림 영역에 대해서 색깔 지정하시면 될 텐데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인지 그림 영역인지 제목인지 이름이 다 보이죠.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채워주는 색깔, 그림 영역이라고 떴을 때 콕 찍어서 채워주는 색깔, 데이터 서식에 보시게 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한꺼번에 합친 친구는 표시익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국비라고 되어 있는 건 파랑이고요. 국비와 지방비 같이 들어있는 건 주황색이네요. 요 친구가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로 바꿀 거냐라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할 거고요. 그 아이를 보조축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체크하고 나올게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해서 2022년 국비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이면 요 동네이고요. 국비라고 했으니까 요 파랑이 요 친구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겠군요. 파랑이 막대 꾹 찍으시면 모든 파랑이가 다 선택되죠. 한 번만 더 찍어주시면 얘만이라고 선택된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값을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건 데이터 레이블을 붙여줘라 라는 얘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값이 보이게 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 필요 없는 거라든지 더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나가는 요 쭉쭉쭉 선들은 눈금선 지울게요. 딜리트. 왼쪽에 있는 숫자값 콩 찍으셔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0부터 1400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다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제가 만들지 않고 들어왔나 봅니다. 그럴 때는 축서식에서 표시해주는 형식, 표시 형식이라고 하죠. 그 아이를 나중에라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숫자 형식으로 바꿀 건데 여기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넣을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숫자 형식으로 볼 겁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있어요 라고. 다만 여기에서는 200, 400, 600 이라고 단위가 200 단위인데 결과물에서는 500, 1000, 1500이라고 500 단위이네요. 축에 대한 옵션 열으시면 최소값과 최대값은 불만이 없지만 기본 단위를 200으로 되어 있는 거 500으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표가 이렇게 쭉 나열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건 지금 아예 없으니까 선택은 안 되는군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뜨죠. 없는 거 요소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표예요. 범내 표지를 포함해서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랑막대는 뭡니다.
주황 꺾은 선은 뭡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법례가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아이는 필요가 없겠네요. 너는 그러면 필요 없어. delete. 얼추 비슷해지고 있죠? 선들이 좀 안 보이고 있어서 선의 색깔만 좀 짙게 바꾸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선에 대해서 색깔이 짙어요. 다른 친구들도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색깔이 짙어요. 지나가는 여기 표식이는 꺾은 선에 표식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죠? 결과물에 보시면 표식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는데요. 그 표식들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표식이라고 선은 접어 놓을게요. 표식 옵션에 가시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직접 바꾸겠다. 기본 제공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형식을 마름모 형식 크기는 지금보다 2배는 크게 10 정도로 줄까요? 이 정도면 눈에 잘 보이죠? 나머지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도형에 대해서 스타일도 정해져 있네요. 미세 효과, 파랑의 강조 1번. 글자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맞춰주셔야겠어요. 마지막 6번째 도형 슬라이드 제작을 할 겁니다. 도형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보일 텐데요. 그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입니다. 그 이외에 평평한 아이들은 다 도형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도형들을 다 배치를 했는데요. 도형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글씨도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도형에다가 글씨를 직접 넣지 않고요. 그 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겹쳐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도형의 색깔들은 보시고 각각 달라 보이는 아이들은 임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꼴을 맞추도록 할까요?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18. 도형 이외에 나머지 스마트 아트도 집어넣도록 하죠. 삽입에 스마트 아트 가셔서 화살, 화살, 화살로 보이는 친구는 순서대로 배치하는 프로세스에서 찾으시면 빠르겠네요. 출발 가속의 경우에 그냥 엔터를 쳤더니 출발과 가속이 굉장히 멀어졌죠. 이 친구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좀 가까이 떨어집니다. 스마트 아트 안에서도 글자의 크기는 다 동일하게 굴림의 18이에요.
색깔이 좀 알록달록해 보이죠?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바꿔주시고요. 3차원의 벽돌과 3차원의 만화 어떤 건지는 적용을 해보시면 바로 보실 거예요. 3차원의 벽돌 그리고 3차원의 만화라고 하는 친구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스마트 아트에서 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지 카테고리를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천천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개수가 좀 더 많아 보이는데 필요 없는 개수는 지우면 되니까요. 형태만 비슷하면 선택을 해서 넣으시고요. 동그리 하나 지울게요. 딜리트. 동그리 또 하나 지울게요. 딜리트. 두 개만 남았습니다. 쉬프트 누르고 엔터. 상자를 모두 다 한꺼번에 줄일게요. 3차원의 벽돌. 글자의 모양은 홈에 가서 맞춰 줄게요. 선으로 이어주는 요 부분도 도형입니다. 도형을 잘 찾으셔서 넣어주세요. 도형들을 다 집어넣었으면 한꺼번에 그룹화 하시고 애니메이션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 서로 달리 적용됐군요. 왼쪽 부분 요만큼이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몽땅 선택하시고요. 개체들을 선택하고 나면 도형 서식이 뜨죠. 거기에서 그룹으로 묶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도형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넓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그룹 1번이라고 해서 얘부터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니까 얘들을 이라고 선택 애니메이션 메뉴에 가셔서 나타내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요? 닦아내기 닦아내는 게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문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닦아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효과 옵션에 가셔서 위에서라고 바꿔주죠. 두 번째 친구는 애니메이션 바운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실 거고요. 거기에서 바운드 효과를 주겠다라고 통통통 제작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우리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쇼라고 눌러서 처음부터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창문을 꽉 채워서 보여줄 겁니다. 마우스 클릭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 누를 때마다 다음 넘어갈 텐데 우리 하이퍼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전기차의 원리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뜹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마지막 6번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걸었기 때문에 도형이 안 보이는군요. 클릭하면 닦아내고 클릭하면 통통통 완성이 다 됐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파일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주시게 되면 파일이 저장 맨 위쪽에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꼭꼭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2023년 3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